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7개가 나오는데 킬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축법이에요. 킬러 문제가 뭐예요? 킬러. 죽이는 게 킬러라고? 공법 만점 몇 점이에요? 만점. 그러고 보면 안 돼. 제가 만점 받을까? 100점 받을까? 못 받을까? 제가. 그죠? 저 100점 못 받아요. 왜? 그죠? 킬러 문항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은 100점 받을까? 못 받을까? 그죠? 킬러 문제가 나오면 제가 킬러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출제하는 사람은 지가 낸 킬러 문제를 내가 못 맞추고 내가 낸 킬러 문제를 지가 못 맞추고. 아니 진짜로 주어진 시간에 못 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공법 만점을 100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80점 정도, 80에서 85점 정도가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킬러 문제가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법은 어디냐면 건축법에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요. 최근 30회 이후의 출제 경향을 이렇게 보면 킬러 문제가 어디서 가장 많이 포진을 하고 있냐면 건축법에서 포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깥 좀 말씀드릴까? 자,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건물을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건물을 건축하기 전 단계가 있죠. 건축 전 단계.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는 중, ing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한 이후 단계가 있겠죠. 세 단계가 통상적으로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축 전의 단계는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해야 하나요? 건물을 짓기 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그죠?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죠. 나대지를 사고 팔아야 되거든. 대지를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건축 전에 여기 대지, 건물이 지어지는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중요해요. 건물을 못 짓는 땅,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건축법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건축법에서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지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대지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지목이 하천이거든요.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대지가 되는 거예요. 지목이 전이에요. 전, 답, 과수원, 도로, 지목이. 근데 건물 지을 수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뭘 생각하냐면, 적법한 건물이 돼, 불법 건물도 돼요. 무허가 건물도 있어요. 지목은 도로인데, 도로 위에 6.25 전쟁 때 건물 지었어, 그냥. 지목은 도로인데. 지목은 도로라. 그리고 국유지라. 거기다가 누가 피난민들이 건물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50년을 살았어.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대지가 된다. 대지라니까, 그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건축부에서는 대지에 관심을 가지는데 건물을 짓기 전 단계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개사가 개입할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져 한점 짓고 있어. 그죠? 허가 받아가지고 이때 공인중개사 개입할 일이 있다 없다? 개입할 일이 없다. 없어요. 건물 짓는 중에 중개사가 어떤 일을 개입합니까? 분양권은 주택보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는 압출을 저번 주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압출은 좀 뒤로 가야 된다고. 자리 바꿔야 되는데 계속 압출을 하네. 공법 시간은 오는 순서대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법 시간은 실력 순으로 앉는 순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실력으로? 자, 실력이란 말을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실력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건물을 짓는 중에는 중개사 개입할 일이 없죠. 건물이 지어졌어.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하죠. 개입하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이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죠.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이 페이지가 없네. 맨 앞을 안 봐봐. 맨 앞을. 볼까? 같이 한번 볼까? 니만 보지 말고. 머릿말 다음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시험 안내 있죠? 시험 과목은 몇 점이라고 찾았습니까, 혹시? 시험 과목이 몇 점을 한번 열어봐봐라고. 열었습니까? 예. 네. 저거 보면, 이제 결혼 나오고 뭐로로로 나오는데, 뭐 결혼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 보지 말고, 공법이 제일 중요한 공법. 공법 봐야 돼요.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공법은 국계법, 개발, 정비, 주택, 건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앞에 뭐라고 되냐면, 부동산 공법이 아니고 공법 중이래 나와요. 공법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시험 범위예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라고 돼 있어요. 중개에 관련되는 거. 공법 전부 다가 아니고 그 공법에서 중개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출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면 안 돼. 이 원래. 그 옛날에 출제했겠어, 안 했겠어? 옛날에는 안 했어요. 옛날에 안 했어. 이거 돼 있잖아. 아니, 공법 중, 이래 돼 있잖아. 공법 중. 공법 중. 공법 중. 공법 다가 아니라니까.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시험 범위라니까요. 이게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자, 이게 시험 범위인데, 이거는 중개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공인중 개입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 출제를 안 했다니까, 옛날에. 진짜 출제 안 했다니, 출제를 안 했어요. 1회부터 한 25회까지는 아예 출제가 안 됐어요. 아예 출제가 안 됐어요, 아예. 그러니까 수업할 때 수업을 한다, 안 한다, 이거.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안 하죠. 이건 암기상도 많고 뭐 그런 게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건축 중이 뭐냐면 건축 설비, 재료, 구조 이런 것들이에요. 어렵죠. 이거 어떤 시험에서는 중요하냐면 건축사 시험에서는 중요해요. 건축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요거 빼고 합니다. 빼고 요거하고 요거만 합니다. 여기 중개에 관련되거든요. 이 두 개는. 중개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을 어디 지어지는데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보통 중개에서 체험 공부할 때 어디 짓는데라고 하면 땅!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 토지! 이러다니까. 이라니까.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어디 짓는다고요? 대지 짓는다는 거예요. 대지. 대지가 뭐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있다. 지목이 된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토지? 맹지 건물 못 짓잖아. 맹지. 그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기본 개념을 배운단 말입니다. 여기는 아니거든요. 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된다? 이게 킬러야, 이게. 왜 킬러냐? 수업 안 하거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본서에 여러분들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주어져 있는 시간이 뭐 과목별로 뭐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과목은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 3시간 하는 것도 있고 4시간 하는 것도 있고 10주 하는 것도 있고 8주 하는 것도 있고 공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 몇 주를 하면 9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양이 워낙 많고 또 개념이 어렵잖아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용어 설명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좀 힘들입니다. 물론 뭐 5주 만에 끝내라. 1주 만에도 끝냅니다. 이거. 내 혼자 수업 해피면 돼요. 그냥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주주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슴 같은 눈을 보면 내가 진도를 못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 앞줄에 누가 앉냐에 따라서 진도가 잘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눈빛을 이렇게 보면 이제 눈을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거든요. 눈을 보면 사슴 같은 눈을 보면서 야, 한 번 더 설명해도 좀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되나? 막 이런 눈빛을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걸 맞추려고 하면 요 킬러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우리 시험이 만약에 상대평가더라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남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적을 죽여야 돼. 옆 사람을 죽여야 돼. 옆 사람이 시험치로 안 가야 돼. 시험치로 가더라도 막 답을 밀려서든지 그래야지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지.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절대평가죠. 몇 점 받으면 돼요? 그죠? 60점 받으면 돼요. 60 넘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요 킬러 문제는 어떻게 매년 오겠습니까? 한 번 내고 나면 안 내겠습니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킬러 문제의 특정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파트. 구조나 재료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서 헬리포트를 갖다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직통 계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방화 지구 안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뭐 방화 계단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내서 방화 계단을 어떻게 뽑고 어디로 뽑고 뭐 방화 계단을 몇 개 설치하고 비상 계단을 어떻게 설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막 외우고 공부를 했어. 그죠? 그럼 그거 나왔어. 와 했는데 그게 다음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한 번 내고 나면 킬러 문제는 안 나와요. 한 번 내고 나면 10년 동안 안 나와요. 10년 동안. 그 여기 10년 동안 공부하신 분 안 계시잖아. 10년을 공부하실 분도 안 계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킬러는 뭐가 킬러냐면요. 수업 시간에 안 한 게 킬러예요. 수업 시간에 안 한 게. 그럼 수업은 뭘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할까? 그렇지. 수업은, 쌤들도 수업을 할 때 뭘 가지고 수업을 한다? 기출문제 횟수가 많은 걸 수업하는 거예요. 전 범위를. 그죠? 그리고 어떤 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죠. 어떤 거는 한 페이지를 가지고 막 2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수업을 하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나? 자, 그래서 저 수업할 때 보면 여러분들 한 페이지인데 진도가 안 나오고 막 자세히 설명하고 막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진지 해서 뭐 피를 토하고 막 그렇게 책이 없는 내용도 막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파트는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 킬러 문제 때문에 만점을 갖다 100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100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한 85점 정도, 80에서 85점 정도를 갖다가 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킬러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려고 막 해서 시험장에서 상상을 해봐. 자, 시험장이야. 가슴이 벌벌렁 하겠죠. 자, 킬러 문제를 막 풀려고 했어. 근데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니까 결국 막에서 찍겠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찍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 머릿속에? 킬러 문제를 막 풀려고 하다 찍는다니까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 문제가 남는다고. 문제를 외운다니까. 시험치고 오면서. 진짜로. 그 시험치고 오면 뭐가 기억이 나냐면요. 쉬운 문제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답을 뭐 썼는지도 몰라. 지금 요 3번이니까 끄떡끄떡한데 3번에는 재수했다는 이야기야, 지금. 3번, 이제 초보자들은 끄떡끄떡 안 하는데 기억 안 난다니까요. 뭐가 기억나냐면 내가 풀려고 막 노력했던 거, 이게 기억난다고, 이게. 그래가 뭐부터 찾아보면 야부터 찾아본다고. 못 찾아, 그런데. 지가. 책에 찾아봐도 못 찾아. 구석에, 완전히 구석 숨어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막 풀려고 했잖아. 근데 풀려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았잖아. 근데 47번 문제가 쉬운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47번이 쉽게 느껴지겠어? 어렵게 느껴지겠어? 그렇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가 중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중이 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럼 헷갈린다고 갑자기 아는 것들도. 그래서 킬러는 버려야 돼요. 이 버리는 연습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문제풀이 들어가면 버리는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칠 때도 제가 올해는 킬러 문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킬러 문제를 안 내고 수업 한 거 중심으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를 할 때 킬러 문제를 한 서너 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리는 연습을 좀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이걸. 이걸 잘 버리면 시험에 쉽게 합격합니다. 잘 버리면 뭘 하냐면요. 아예 문제를 갖다가 버려버리죠, 그죠? 기억의 잔상도 없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집중할 수 있냐면, 나머지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세이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시험을 자꾸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은 몇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하냐면 40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40문제를. 40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목표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뭐 한 70 받으면 안 되나? 라고 하면서 40개를 풀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다 풀 수도 없죠. 시간이 안 돼. 옛날에 저희 학원에서 연세가 72이었거든요. 72.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합격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공법을 갖다가 본인은 몇 개를 푼다라고 하면 32개를 푼대요. 40문제인데 40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몇 문제를 푼다고요? 32. 8개를 버린대요, 그냥. 왜 이러니까, 왜 버리냐니까, 아니, 어차피 풀지도 못하는 건데 그걸 다 풀려고 막 접근하게 되면 시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풀다가 막 에너지 쏟고 나면 막 힘들고, 그리고 시험 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32개밖에 안 푼대요. 민법도 32개, 공법도 32개, 요래 푼대요. 그리고 나머지 32개 안에서 뭘 본다? 대신에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합격하겠죠. 근데 우리 실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이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15,000명이 합격했는데 뭐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15,000명 중에서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합격자 15,000명 중에서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15,000명 중에서 몇 명이 될까? 추정컨대 통계는 안 나와서 추정컨대 10%. 10%예요, 10%. 그게 뭐냐면 학원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한 50점인데 85점, 90점 받는 사람도 있다고.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빼놓는 거죠. 가로 밖으로 빼놓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수없잖아. 내는 50점 받았는데 지는 85점 받아가지고 막 물어보잖아. 니 몇 점 받았는데 막 물어보고 막 허패를 갖다가 막 염장을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안 궁금한데 또 그런 사람들 있죠. 모의고사 치고 나면 와, 나 85점인데 이러면서 몇 점인데 본인 점수를 막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은 실력으로 합격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합격하는 줄 알아요? 합격을 어떻게 할까요? 실력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70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합격을. 실력은 별로 안 좋은데 왜 70을 받을까? 그러니까 실력은 안 좋은데 실력은 이만큼인데 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실력은 별로인데 시험에 70으로 무난하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력은 별로인데 55점으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둘이 실력이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70 받고 누구는 50 받고 이게 합격한다니까요. 이 위에가 합격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합격하고 을이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깝게. 그럼 갑과 을의 차이가 뭐일까요? 실력이 80이 넘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은 실력이 좋아서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일까? 이게 우리 시험의 합격의 비법이에요, 이게. 그게 뭘까? 뭘까? 참고로 정리하면 합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면 저거 화면에다 눌리지 말고. 뭘까? 실제로 시작하는데. 합격과 불합격에서 실제로 시작하는데. 실수의 실수. 누가 실수를 줄이냐입니다. 누가 실수를 줄이느냐. 우리 시험은 실력으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면 과목이 너무 많아. 몇 과목이야? 6개. 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1년 만에 접근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안 돼. 전공자도 안 돼. 전공자도 안 돼. 이거는 전공이 없어요. 전공이라고 해야 뭐 부동산 학과인데 부동산 학과 애들 와가지고 시험 치면 일반인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뭐 강의하다 보면 한 번씩 부동산 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보다 합격률이 떨어져요. 혹시 부동산 학과 있나요? 한 번씩 있는데? 없어? 올해는 없네? 네. 있어요. 근데 합격률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법이 몇 개요? 법이 5개 아이가? 개론. 그리고 법이 민법, 공법, 그 다음에 등기법, 그 다음에 법령, 세법 이렇거든요. 그게 법대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법대에서 세법을 왜 배워? 법대에서 법령을 왜 배워? 법대에서 등기를 왜 배워? 몰라. 법 전공에서 몰라, 그거는.
그 파트에 전공자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실력으로 합격을 못 한다니까. 우수한 실력이 1년 만에 돼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걸 얇게 공부하면 되겠네. 웃기는, 얇게 한번 해봐. 되는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려워지죠? 왜 어려워지는지 압니까? 어려워진 이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 시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잖아. 계속. 어려워진 이유. 아이씨, 오늘 건축 수업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지금. 시험이 자꾸 어렵게 나오는 이유. 응? 출제된 이유. 첫 번째.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 문제를 갖다 계속, 예를 들어서 관리객이 시험에서 매년 논다고 했잖아. 그렇게 냈어. 그럼 작년, 올해 또 내야 돼.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 문제가 어떻게 들어가? 자꾸. 깊게 자꾸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꼬고 또 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시험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문제, 시험의 본질이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 되는데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문제가 어려워지게 출제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실시했죠.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그죠? 작년만 하더라도요, 상대평가니 절대평가니 곧 상대평가가 될 거니까 빨리 공부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평가로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얘기한 겁니다. 단서를 달았죠. 단서를. 어떻게 달았냐면, 중개사 시장의 포화 상태가 예상되고, 이래 하면서, 뭘 조절하겠다? 인원 조절하겠다. 인원 조절을 하겠다. 그게 뭐로 인원 조절합니까? 난이도죠, 난이도. 그래서 올해부터 난이도 조절이 실제 들어가가지고, 그죠? 15,000명밖에 합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 15,000명이 작은 숫자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합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진다니까 아예 진입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공부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양은 똑같아요. 근데 얄팍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공부를. 얄팍하게 아주 얇게 뭐 다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기본서를 안 보고 얇게 요약지만 달랑 보고 시험장 가겠다. 시험장 가도 돼. 그럼 몇 점이냐면 57점, 59점이에요. 59점. 시험은 60입니다.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습니다. 물은 무조건 100도에 끓습니다. 100도가 넘어서야지 물이 끓습니다. 99도는 뜨거울 뿐이지 물이 끓지는 않아요. 시험은 100도가 돼. 물이 끓어야지 합격을 하지. 합격증을 주지. 99도는요, 아깝지만은 그냥 물이 끓었을 뿐이지, 그냥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뭐,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에 내만 합격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만 합격하면 안 되나? 이거, 옆에 사람 관심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해야 돼요. 어렵게 출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실수를 뭐 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실수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지, 반복을. 양이 많으면 반복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걸 공부 막 하는 거야. 와, 하고 문제도 풀고 공부도 하고 줄도 치고 형용표도 치라고 막 외우는 거야. 그럼 양이 늘어나죠. 그러면 나중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항상 공부할 때는요, 뭐를 떠올려야 되면 시험장에 내가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책 보고 공부할 때 보면 시험장에 가져가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양을 늘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두 개인데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반복도 해야 되지만은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뭘 반복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 그런데 보면 기본서를 볼 필요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험 치르는 게 5개의 법 아닙니까? 5가지의 법이거든요. 법은 어디에서 출제를 해요? 출제를 어디에서 해요? 요약한 데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법 조문에서 출제해요. 조문을 자른다고. 법 조문을 이렇게 자른다니까. 법 조문에 보니까 38조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절반을 잘라가 1번.
그 다음에 3분의 1, 이만큼 잘라가 2번, 그 다음 나머지 잘라가 3번, 그러고 2조를 내가지고 4번, 5번 이렇게 만드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압축해 요약해놨다고 해서 이게 이해될까? 안 된다고, 이게. 공부를 하는 순간은 이해가 되고 공부하는 순간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런 지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법은 해석입니다, 해석. 법 조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숙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숙지하는 것은요, 암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 조문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법시험 치러 가면요, 뭘 주냐면 책을 줘요, 책을. 법 조문, 법전을 줘. 그 법전을 주면서, 야, 써 이랍니다. 12페이지를 써야 되거든요. 14페이지를 쓰나? 까먹어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거를 다 백지에 써야 돼. 그죠? 법 조문을 보고.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법을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웁니다. 안 외웁니다. 그걸 외울 필요 법 조문에 다 있는데, 그걸 법 바뀌는 건데. 그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조문을 외우고 막 이야기하잖아. 그거는 그 대사기 때문에 외우는 거고, 실제로는 못 외운다니까, 가들. 근데 자꾸 하면 외워져요. 자꾸 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건축법을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어떤 문제를 보든지 뭘 할 때 킬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쳐다보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쳐다보지도 말고 그건 제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 이 파트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내지는 7, 8년에 한 번씩 아니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파트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그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버린 문제 말고 남는 시간이라든지 남는 시간 내지는 나머지에다가 뭐를 투자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 번 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실수를 많은 작업을 한다. 줄이는 작업.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하면 너무 좋은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는 그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반복 학습밖에 없다. 근데 반복을 하려고 그러면 양을 줄이는데 그 양 줄이는 것을요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양을 줄이라고 하니까 요약집부터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뭐가 돼 있어야지 요약이 가능해요? 기본이 돼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야 이수신 너 노량 영화 봤다 이러면 노량을 요약해봐 라고 한다면 뭘 봐야 돼? 노량을 다 봐야지 이해를 하지. 노량을 다 안 봤는데 이해하면 그죠? 아니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얼마 전에 뭐 카지노인가 그거 했잖아요. 그죠? 카지노가 그 뭐 넷플릭스인가 뭐 어디서 디즈니인가 뭐 해가지고 그게 몇 부죠 총? 카지노가 1부 2부 이래가지고 뭐 이래 16부인가 아이가 하여튼 나와 있잖아. 근데 그 2시간 만에 요약집이 있더라고. 2시간 만에 요약집이 있더라고. 아이가. 요즘 드라마들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 많던데. 특히 넷플릭스에서 뭐 10회씩 내지는 뭐 이런 거 하면 그 10회 분량을 갖다가 요약했죠. 작년에 또 글로리인가? 그거 있잖아. 그것도 뭐 한 10몇 회 되죠. 그죠? 그걸 요약해가 2시간 만에 내는 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2시간 만에 나오는 것들이 흥미는 유발할 수 있는데 그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내지는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시험 문제를 못 맞춘다고. 순간적인 만족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체를 갖다가 뭐 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죠?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이래 쭉 이래 우리 강의를 듣잖아. 기본수로 강의를 듣잖아. 기본수 안에서 제껴야 될 거, 공부를 더 깊게 해야 될 것들이 분류가 돼야 안 돼요? 분류가 되죠. 그렇게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버린 거 말고 요거는 좀 깊게 해다가 파트들이 있어. 있죠. 그 파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렇게 양을 줄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제 얄팍한 책을 봐봐라 얄팍한 책 시험 합격하는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수준 자체가 기본서를 딸딸딸 외우는 저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서를 다 외우거든요. 이 책을 외우는데 제가 똑똑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죠? 수업하면 옛날에 수업 한점 제가 많이 할 때는 뭐 6일까지 수업했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을 제가 보겠습니까? 책을
예, 많이 할 때 6일까지 했다니까. 6일. 전승 한참 날아다닐 때. 지금도 물론 날아다니지만은 6일이면 몇 번 보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볼까요? 6번 해가지고 1년을 본다니까요. 그걸 갖다 10년, 20년 해도 한번 생각해 봐봐. 외운다고. 책 외우려면 다 외웁니다, 진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실수를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저도 한다니까요. 하죠. 근데 거의 여러분보다는 실수, 왜냐면 워낙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실수를 갖다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건축법 수업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나왔고, 오늘 또 종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양을 늘리면 안 되는데, 양을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양을 줄여서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양을 줄이라는 것은 요약집, 처음부터 요약집으로 공부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서로 제대로 된 수업을 듣고, 제대로 기본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라. 단, 기본서 600페이지를 잊었듯이 다 읽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기본서 중에서 수업에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마구 과감하게 빼고, 대신 하는 것들은, 그죠? 그 내용들이 법조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왜? 법조문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숙지가 돼야,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을 보면, 요약집에 있는 의미들이 파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그리고 그거 들고 시험장 가면 돼요. 그리고 시험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몇 점 맞추면 돼? 킬러 문제가 나오면 1번에서 킬러 나왔어. 아이씨 이러면서 치만 패 뱉어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2번도 킬러야. 에이씨 이러면서 제끼는 거지. 근데 킬러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몇 문제 이상을 낼 수는 없다. 8개 이상은 낼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8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킬러 문제 8개는 어떻게 하면 돼? 3, 3, 3, 3, 3 찍으면 돼요. 그럼 몇 개 맞출까? 2개에서 3개는 맞추겠지. 막 풀었어. 그럼 몇 개 맞출까? 똑같지 뭐. 아이가?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투자하는 거.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수험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6과목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갖다 막 잊었듯이 하죠. 그죠? 그럼 나중에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2차를 포기하고 지쳐버리죠. 와, 이거 다 못 가져가겠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그다음에 구간별로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 작전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1월달이잖아요. 그죠? 뭐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1차죠, 1차. 1차 중심에 공부가 돼야 되겠죠. 1차 제가 중심으로 공부하라, 1차 중심으로 하라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폭망합니다. 폭망. 그러면 안 돼. 수업은 들어야지. 수업은 듣고 취등세가 뭔지, 양도세가 뭔지, 보존등기가 뭔지, 가등기가 뭔지, 수업 시간에 막 쌤들이 막 피를 토하는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아이고 야 피를 토하네 자가 잘하네 이러고 끝. 집에 가서 뭐 공부해야 돼? 오늘 공시 수업을 들었어. 이 공시 수업한테 쌤한테 이제도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나한테 뭐라 한다고? 세법 수업을 들었어. 들었잖아. 그죠? 집에 갔어. 그럼 뭐 공부해야 돼? 그 민법 해야 된다. 그 민법. 아니 상반기는 그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력으로 민법을 40을 넘죠. 40이면 과락을 넘기는 겁니다. 자력입니다. 제가 말한 자력이라는 것은 1번에 3번이네, 2번에 4번이네, 3번 모르겠네, 5번 모르겠네. 쭉 가다가 내 힘으로 맞춘 게 몇 줌이 넘으면 40이 넘었죠. 그러면 하늘에 대고 올해는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이 맑게 보일 겁니다. 내 자력으로 40을 넘기면요 합격했어요. 내 자력으로 40을 넘기면 합격한다니까. 내 혼자 힘으로 40을 넘기면 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40을 넘긴데 뜻이잖아. 그냥 하지마. 뭐 하면 안 돼. 내 자력으로 40을 넘기면요 나머지 24문제는 찍어서 맞춰. 왜 찍어서 맞추냐면 공부를 1년을 하면요 답은 모르는데 답이 아닌 걸 알아. 아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중급 난이도 나왔어. 난이도 중상이야.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 1년을 공부를 했다니까. 공부를 하면 답 몰라 이거. 근데 뭘 하냐면 답이 아닌 걸 안다고. 그죠? 그래서 5개씩 찍는 게 아니고 킬러는 5개 찍는데 나머지는 2개, 3개씩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맞추는 게 몇 문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어 지금.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 손에 자 이걸 우리 아마 직원들이 유튜브로 제작을 할 것 같은데 해. 자 다시 얘기할게. 내 손에 내 자력으로 몇 점을 손에 쥐라고 해서 내가 40을 손에 쥐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한다니까. 무조건 합격한다니까. 40을 손에 쥐었잖아.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다니까. 이런 문제들이 5개 찍는 게 아니고 2개, 3개 찍는다니까요. 답이 아래까리한 게 몇 개야? 2개, 3개. 그 내가 무조건 죽었다 깨라도 이거 3번이 맞는 게 몇 개? 16개 손에 쥐었다니까. 그럼 나머지를 찍으면 돼. 3개 찍는다니까. 3개에서 중간 거. 그리고 답이 2개잖아. 1번, 2번 같잖아. 내가 3, 4, 5는 죽었다 아니야. 그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거지. 나는 헷갈리는 거 있으면 앞에 거 찍는다. 헷갈리는 건 뒤에 거 찍는다. 답이 3개면 중간 거 찍는다. 답이 3개도 밑에 거 찍는다. 이런 식으로. 찍어봐봐. 그럼 거기서 몇 점이 나오냐면 어떨 때는 다 맞춰요. 진짜라니까. 내 해봤겠어, 내 시험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봤거든요. 시험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하냐면 어떻게 합격하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를 내가 잘 몰라. 그 내가 뭘 하냐면요. 어떻게 공부하면 떨어진지를 내가 잘 알아. 진짜인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떨어진지를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그걸 내 몸에 체도가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래 보면, 아이고라, 힘들겠는데. 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차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1차에서 민법을 쭉 이렇게 보면 쌤들이 특히 민법하고 개론 교수님들이 하는데 민법 개론 교수님 수업 잘하시잖아요. 수업만 잘하는 게 실력도 좋잖아. 그리고 어떤 파트가 막 피를 토하잖아. 아, 제가 피 토하네. 그 적어놔. 피 이렇게 적어놔라니까. 그게 뭐 한다? 왜 피를 토하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하겠지, 뭐. 본인이 느낄 때, 감각적으로 느낄 때, 이건 올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지금 그 수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좀 해주잖아.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지금 막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 오후에 라이브로,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야 돼요. 16개를. 1차를. 그럼 손에 그 잡힐 때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 아, 그게 잡히는 거야. 아, 16개를 맞추는 게 있는 거야. 아, 나는 표현들이나 아무리 이렇게 나도 맞추네. 아, 나는 의사표시에서, 그죠? 뭔 알겠네. 나는 103조 판례는 내가 다 안 해. 라는 식으로 손에 이게 지는 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손에 40점 정도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2차를 하는 거야, 2차를. 그때 2차를 한다고. 그게 언제쯤 되냐면, 빠른 사람들은 3월, 조금 느린 분들은 5월, 그죠? 어떤 분은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3년이 걸려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손에 쥐어야 돼. 그럼 그걸 손에 쥐면 그 다음에 1차는 합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차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만약에 시간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법을 뭐만? 국계법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국계법 보면 돼. 국계법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고 회독수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1차가 16개가 손에 쥐어지고 국계법은 12문제인데 12문제 중에서 8개를 맞추면 돼요. 내 손으로. 내 자력으로 8개를 맞출 수 있으면 돼. 국계법이 나왔어. 근데 12개를 그냥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개발 정비로 넘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법령 공시세법을 공부해도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근데 그 수업을 한 개도 안 들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완전히 초보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나머지가 뭐 수업을 듣는 거야. 학원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강의 틀어놓고 마음대로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 틀어놓고 마음대로 자면 돼요. 그냥 어차피 잘 거니까 자면 돼. 자다가 일어나가 또 듣고 그죠? 다 듣고 나면 그죠? 나는 자고 있는데 강의는 끝나 있잖아. 그잖아. 그죠? 그럼 다시 또 돌아가지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또 뭐하고 자고. 아니 그런 시행착오를 수험 생활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한 개는 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옵니다. 그 타이밍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점수대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모든 과목을 다 가져가.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고 이게 초반에는 이게 체력도 괜찮고 공부 의욕도 세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거지. 그런데 민법도 30, 그리고 확실히 맞추는 건 한계도 없고, 계란도 30, 5월달이 돼도 30, 6월달이 돼, 6월달 되니까 40, 그죠? 그리고 문제 어렵게 내면 또 30, 그죠? 근데 막 공법도 공부하고, 세법도 공부하고, 법령도 하고, 막 수업도 없고, 줄 쉬고 막 하는 거야. 자, 8월달이 됐어. 어떻게 계속 공부할 수 있겠었겠어, 이 차를. 없잖아. 그래, 버립어. 그럼 공부를 갖다가 그 아까운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뭐도 불안하냐면 1차도 불안한 거지. 그래가 시험에서 떨어져 버려요. 아깝게. 몇 점 받냐면 그것도 40을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50 몇 점을 받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막 했어. 떨어지고 나면 막 속이 제가 많이 떨어지 봐서 안다니까요. 제 친구들이 옛날에 저보고 그랬습니다. 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먹다가 또 떨어진다는 게 바로 달라지면 바로 합니다.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멀리 앉아 있어가지고 가기만 가고 닿지는 않더라고. 그 떨어진 사람한테 제일 듣기 싫으냐 또 떨어지냐거든. 제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엎은 적도 있습니다. 술 먹다가 또 짜하기를 막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실 강의를 듣는 분들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강의실이 꽉 차 있고 이태리 강의도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많이 듣고 계신데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조금 우리 시험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석 합격자가 있겠죠. 발표는 안 하는데. 그죠? 수석 합격했다고 해서 중개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뭘 뽑는 시험이냐면 공인중개사를 뽑는 시험이거든요.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까? 공인중개사, 중개할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까? 그렇죠. 우수한 사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고요. 아니고 공인중개사, 중개를 잘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중개를. 그러니까 몇 점 받고 합격하면 돼. 이거 60 이상 받고 합격하면 돼. 80을 받든 90을 받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에 있어 없어? 있어. 그때 이제 중개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를. 그죠?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보면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이 중개를 좀 못해요. 점수가 60 언저리 있는 사람들이 중개를 잘해. 아니, 제가 합격생들을 갖다가 한두 명 받겠습니까? 수천 명을 안 받겠습니까? 보통 보면 한 60 언저리 오는 사람 분들, 그죠? 실력은 없는데 계속 뭐 학원에 올 때마다 뭐 싸워가지고 남 나눠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묵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이라면 자고, 또 쉬는 시간 되면 커피 마시고, 또 수업 시작이라면 또 자고, 쉬는 시간 되면 다른 사람 쉬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나눠주고, 그런 분들이 중개를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3차거든요, 3차. 3차. 우리 학원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중개를 잘 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1차, 2차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업 시작이라면 자고, 쉬는 시간에 먹고, 계속 쉬는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뭐 하냐면, 공부 뭐 했는지 복습하거든요. 복습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어쩌니, 뭐, 국민의힘이 어쩌니, 오만 이야기 다 하고, 일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죠. 그래서, 좋은 현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효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얕게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효율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양을 줄이라고 하니까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요약집 잡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해봐라. 안 된다. 수없이 봤다. 임상실험은 내가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그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내가 가져갈 건 어떻게 돼요? 기본서보다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돼. 더 깊고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고 그래 한 것을 나중에 만다 압축 요약을 하고, 요약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몇 점은 문안에 넣냐면 60 이상은 문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전략적으로 1, 2라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초반부에는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1차 만약에 여력이 되면 공법에서 국계법 정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손으로 40점 정도를 받을 실력이 됐죠. 그리고 국계법이 얼마 3분의 2 정도를 내 실력으로 받을 게 됐다면 다른 과목으로 옮겨 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시거든요. 다른 과목 1차에 집중을 하라고 하니까 2차 과목 수업을 아예 안 듣죠.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뭘 해야 된다? 계속 기동량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력을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류의 공부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 1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냐면 킬러 이야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괜찮아. 킬러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킬러 문제를 지금처럼 옛날처럼 중개에 관련된 규정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지 않는 규정도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많아졌죠. 건축법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건축보다 1000배는 중요하다, 1000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일부러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정을 하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이 종강입니다. 또 다음 주에 시방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해봐야 2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강의가 첫 진도가 나올 건데 그때부터라도 그런 방향성을 좀 잡아놓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